민주주의를 긋다 31번째 446페이지 한종수 지음 일상의 공간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와 만나게 이끌어주는 책이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기억들을 만나게 해준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3국장 446페이지 1월 19일 치안본부 2차 사인 결과 발표.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고문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1월 16일 관계부처 장관과 유관기관 책임자가 참석한 정부대책회의,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것을 서린호텔에서 열었다. 서린호텔, 지금은 흘리고 그 자리에 청계 한국빌딩이 들어서 있다. 당시 검찰청은 이 소문에 있었고 서소문에 있었고 정부 청사와 청와대도 가까워 이곳에서 모였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집중 보도한 동아일보사와는 지척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경찰로 하여금 자체 조사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1월 19일 발표된 박종철 군 고문치사의 사인은 다음과 같았다.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는 박종철 군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주요 수배자인 박종훈 군의 소재를 알고 있음이 확실함에도 진술을 거부하자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위협수단으로 대공수사 2단 5층 9호 조사실에서 박군의 머리를 욕조물에 한 차례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넣는 과정에서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에 눌려 질식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시간은 8시 10분, 사망시간은 11시 20분경.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19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이들 경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에 연행되어 있던 두 경관은 저녁 9시 40분경 미니버스 2대에 똑같은 점퍼를 입은 20여 명 속에 숨어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1월 20일) 추모제. 20일 낮 1시 40분 서울대 학생회관 2층에서 박종철 열사의 추모제가 거행되었다. 방학 중임에도 1,5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추모제에서 어느 학과 학생들이 추도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가 한 여학생에 의해 낭독되었다.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차가운 날, 한 뼘의 무덤조차 없이 언, 강, 눈바람 속으로 날려진
너의 죽음을 마주하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우리 곁에 맴돌 빼앗긴 형제의 넋을 앞에 하고 우리는 입술을 깨문다.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감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우리.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다. 너는 밟힌 자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살아남아 목청 터지도록 해방을 외칠. 그리하여 이 땅의 사슬을 끊고 앞서 나아갈 너는 결코 묶인 몸이 될 수 없음을. 종략 철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마침내 그날 우리 모두가 해방춤을 추게 될 그날. 척박한 이 땅 마른 줄기에서 피어나는 눈물뿐인 이날의 꽃이 되어라. 그리하여 무진벌에서 북만주에서 그리고 무등산에서 배어난 너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는 그날 비로소 그날에야 뜨거운 눈물을 내게 보내주리라. 무진벌, 북만주, 무등산. 1월 19일 함석헌, 홍남순, 김영삼, 김대중 등 전국에서 각계 대표 9,782명으로 박종철 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월 26일 저녁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군 추도 및 고문 근절을 위한 인권회복 미사가 거행되었다. 3월 3일 박종철 49제와 고문 추방 민주화 대행진이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추진되면서 6월 항쟁의 막이 올라갔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의 죽음은 민주화를 열망한 국민들이 투쟁으로 부활했다. 87년 초 추모제를 마친 서울대 학생들이 박종철 군의 영정을 들고 교문으로 나오고 있다. 450페이지 그 외 장소들. 김상진, 이동수 열사 추모비. 1987년 이후 대학을 다녔던 이들의 마음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있었다면 1975년 이후 대학을 다녔던 이들에게는 김상진 열사가 있었다. 김상진 열사는 문익환 목사의 연설에서 전태일 열사 다음으로 등장할 정도로 민주화 운동사에서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1975년 봄 동아일보 광고 탄압이 일어났고 4월 9일 인혁당 사건 관계자 사형이 집행되자 분노한 서울대 김상진은 수원 서울대 농대 캠퍼스에서 할복으로 유신 정권에 항의한다. 그의 자결은 서울대는 물론 전국을 뒤흔들었고 이때 시위로 구속된 인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다. 그의 추모비는 수원 캠퍼스에 있었지만 농대의 관악 캠퍼스 이선으로 같이 옮겨졌다. 앞서 아크로폴리스 편에서 이야기한 이동수 열사가 원예학과 출신이기에 그의 추모비도 김상진 열사의 추모비 옆에 서 있다. 이동수 열사는 뒤늦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다음 바로 입대하였다. 복학 후 주로 86 학번들과 어울렸던 열사는 학생운동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민주화운동에 동참하였다. 1986년 암울했던 현실과 많은 학우들의 죽음 앞에 열사의 번뇌는 깊어져 갔던 것이리라. 김태훈, 우종원, 김성수 열사 추모비. 사회과학대학 건물 주변 다소 외진 곳에 사회과학대학 출신 열사 3명의 추모비가 있다. 전두환이 정권을 탈취한 이후 서울대학교 학생 중 첫 희생자는 김태훈 열사, 경제학과 7, 8학번이었다. 1981년 5월 27일 중앙도서관 6층에서 공부하고 있던 열사는 창너머 아크로에서 광주항쟁 1주기를 맞아 흰 마스크를 쓴 채 침묵 시위를 벌이던 학우들이 사복 경찰과 전경들에 의해 구타를 당하며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도서관 창문의 모기장을 뜯어낸 뒤 상체를 창밖으로 내밀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큰 소리로 3번 외친 뒤 아크로 광장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이를 계기로 아크로는 서울대학교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으로 학생들에게 각인되었다. 그 옆으로는 의문사를 당한 우종원 열사와 김성수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우종원 열사 사회복지학과 81학번은 1983년 학외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 뒤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1984년 특사로 풀려났다. 이후 1985년 미 문화원 점거농성의 배우로 지목된 민초위 사건으로 수배되었다가 10월 12일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열사가 투신 자살했고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밝혔으나 자살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유서의 필적도 달랐으며 신고 있던 신발도 맞지 않는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후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의 노력에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비협조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성수 열사, 지리학과 86학번은 대학 입학 초기부터 학과 동아리와 총학생회 연극부에서 활동하였으며 1학기에만 시위 도중 2차례나 연행되어 훈방되었다. 86년 6월 18일 오전 자취방에 걸려온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교련복 차림으로 집을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3일 뒤 부산 송도 매립지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열사가 성적 불량 때문에 비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처리했으나 1학년 1학기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적을 비관할 리가 없고 당시 시험 기간 중에 전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갈 이유도 없었다. 더구나 발견 당시 나일론 밧줄로 3개의 시멘트 덩어리를 매달고 있었으며 교련복이 아닌 검정색 군복 바지와 검정색 군용 허리띠 차림에 머리에 정교하게 가격당한 상처까지 있었던 점에서 기관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마지막 숨결을 품은 서광빌딩. 1986년 4월 28일 오전 9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신림역 사거리 도로에 뛰어들어 스크럼을 짜고 연좌를 시작하며
구호를 따라 외쳤다. 그때 머리 위로 유인물이 뿌려졌다. 길거리에 연주하고 있던 학생들의 시선이 근처의 3층짜리 서광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 위에는 연주화 학생들의 선배 2명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대부분 당일 아침 전방 입소 훈련이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 2학년 남학생들이었다. 그들은 문무대 학생병영 훈련과 전방부대 입소 교육을 대학의 비판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독재 정권의 억압 장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연좌 시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다. 무차별 구타와 연행이 시작되었고 일부는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김세진과 이재호가 있는 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둘은 준비한 시너를 온몸에 쏟아붓고 라이트를 켜며 시위대에서 떨어져라. 우리에게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분신하겠다고 저항했다. 그러나 당시 시위수동 학생을 놓칠 경우 돌아올 문책과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경찰이 달려들었고 결국 2사람은 몸에 불을 붙이고 말았다. 후배들은 끌려가면서도 저항했고 구호를 쉬지 않고 외쳤다. 세진이 형, 재호 형 하는 후배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뜻을 이곳에 새기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 동판. 저 죽는 건가요? 후회하지 않아요.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2 열사는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병상에 있으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김 열사는 5월 3일, 이 열사는 5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유명한 민중가요 버시어 해방이 온다는 2 열사를 위해 작곡된 것이다. 2019년 11월 23일 그 건물 앞 도로에 2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동판이 세워졌다. 454페이지 김대중과 노무현 2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장소 봉림교. 도림천 위에 걸려있는 봉림교는 1997년 김대중과 2002년 노무현 2 대통령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다. 당시 노무현 선대본에서는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이곳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지지자가 많이 사는 관악의 특성도 감안하여 이곳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정했던 것이다. 투표 전날인 12월 18일 저녁 8시 수천 명의 지지자가 몰려들어 축제가 벌어졌지만 직후 정몽준의 지지철회 선언이 터졌고 그로 인한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더 극적인 장소가 되었다. 어쨌든 김대중과 노무현, 민주진영에서 배출한 2 전직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유세를 관악에서 행한 셈인데 이는 관악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자부심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프리덤 트레일과 민주올레. 미국 보스턴에는 약 4km에 걸친 붉은 벽돌길을 따라 걷는 프리덤 트레일이 있다. 미국 독립전쟁과 연관된 16개 역사 유적을 연결하는 이 도보길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인 보스턴 커먼이 기점이고 벙커힐 기념탑이 종점이다. 각각의 유적들에는 미국 독립전쟁의 역사와 유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기점인 보스턴 커먼은 영국군의 주둔지였으며 벙커힐 기념탑은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병사들을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 1829년 윌리엄 게리슨이 미국에서 최초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는 파크 스트리트 교회, 1776년 미국의 독립이 선포된 옛 주의회의 사당 등 붉은 백돌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미국 독립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프리덤 트레일은 1958년 윌리엄 스코필트라는 저널 리스트의 제안에 의해 조성되어 현재 매년 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트레일을 걷고 2만여 명의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진행하며 3만여 명이 각종 프로그램과 워킹 투어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레일의 조성을 통한 역사, 문화, 경관 자원의 활용은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영국은 1967년에 트레일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길의 권리, Right of Way,